우리의 꿈은 오르막이지만 습관은 내리막이다. 힘들게 올라간 사람은 감격을 해요. 도파민이 과잉이 되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오르막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즐기니까 많은 오르막을 갈 거고 성공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능동적으로 몰입하느냐?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혼신을 다한 다음에 성공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오르막을 즐기는 법을 어릴 때부터 습관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아주 소수만이 성공하잖아. 그러니까 낮은 확률을 구현한 사람들이야.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쇼츠, 릴스를 보다 보면 한두 시간은 지나가고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한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두엽이 발달하는 게 좋은데 어릴 때 전두엽이 발달하는 아이는 뭐가 다르냐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고 되고의 차이를 제가 얘기하면 똑같이 쇼츠에 끌려가요. 그건 이제 본능이니까. 근데 전두엽이 발달한 아이는 그걸 몇 번 하다가 내가 왜 이걸 하지? 이게 아무짝에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을 해요. 이게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야. 그러니까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발달이 안 되면 그런 비평력이 없어. 그냥 본능대로 가는 거야. 그냥 끌리는 대로 가는 거고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는 그렇게 하다가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전두엽 발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발달시켜야 한다.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뭔가가 당장 할 일이 없고 뭐 심심해. 그러면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해야 될 일이 명확해.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동안 이제 몰입 확장판을 쓰려고 준비를 했어요. 거기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정년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혼신을 다해서 매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가 아무 관심이 없죠. 딱 그거밖에 그게 너무 중요한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삶이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 명백하고 뭐 이런 거죠.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정년을 하면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런 목표가 없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찾아야 돼요. 명확한 목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그 목표에 매진하면 비슷하게 도파민이 나와요. 물론 뭐 쉽게 그냥 자극적인 콘텐츠만큼 쉽지는 않지만 장벽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제 힘들지만 왜 산행을 즐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혼신을 다했지만 좋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재미도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이제 몰입을 하거든요. 찾아야 돼요. 명확한. 그러니까 내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에 내가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나의 삶의 일부랑 바꾸는 거예요. 이제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달을 보낸다. 그러면 한 달에 내 삶의 한 달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뭐 몇 프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수명을 뭐 이렇게 그거랑 바꾸는 거죠. 이렇게 내 삶하고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것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찾아야 돼. 내 삶하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거를 찾아야 되고 그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당연하게 자극적인 거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뭐 하지? 뭐 할 일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심심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매진하느라고 다른 거에
겨를이 없는 거죠. 성공한 사람의 뇌, 부자의 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뭐 몇 가지가 이제 다를 텐데, 저는 이제 그 존 고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성공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하는 거,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은 다 오르막이래요. 다 오르막인데 문제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얘기가 삶의 통찰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저는 모든 거를 이제 엔트로피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아주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늘 그 엔트로피하고 연력학과 속도론으로 다 이제 연구를 하다 이게 그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그냥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삶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삶에 그걸 적용하면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예요. 낮은 확률을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아주 소수만이 성공하잖아. 그러니까 낮은 확률을 구현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대대손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실패를 하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소수만이 이 낮은 확률을 구현하는 거고 대부분은 높은 확률로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가 하는 얘기는 엔트로피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오르막이지만 습관은 내리막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삶의 통찰이 다 들어가 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이 오르막길을 많이 간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오르막길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막 하는 거야 열심히. 다 습관은 내리막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르막길을 어떨 때 오르막길을 가냐면 그걸 안 하면 안 될 때, 쫓길 때, 뭐 데드라인에 마감에 쫓기거나 요럴 때 할 수 없이 학생들은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어. 그럴 때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그때 오르막을 가요. 할 수 없이. 그걸 이제 수동적인 몰입이라고 그래요. 수동적인 몰입.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지. 내가 기꺼이 가는 게 아니고 쫓겨서 오르막을 가는 거야. 산행을 하는데 할 수 없이 쫓겨서 간다면 얼마나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오르막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을 즐기니까 많은 오르막을 갈 거고 성공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걸 이제 이해하면 좋다고요. 우리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등산. 이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힘든데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는 원리가 뭐냐면 정상에서의 희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힘들게 가면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고통이 있으면 이제 쾌락 물질이 쌓여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오면 고통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 과잉이 돼서 그래서 이제 경치도 아름답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래서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이 도파민 과잉이 돼요. 그래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올라갔을 때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이걸로 대체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편도체에서 이제 감정의 세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 고통이 계속 저장이 돼요. 기억이 됩니다. 이러고 끝내 버리면 이 사람은 산의 오르막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안 좋은 기억들밖에 없고 비호감이 생겨. 산에 오르는 거, 이건 괴로운 일이야. 이렇게 그 오르막을 안 가야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정상에 오른 사람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각 분야 뭔가에 해서 혼신을 다한 다음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에 간다는 얘기는 도파민의 분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량의 도파민이 나오죠. 이게 산에 올라갈 때 고생 안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과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케이블카로 올라갔을 때 경치는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감격은 하지 않아요. 도파민 양이 안 많지. 근데 이게 끙끙 땀을 흘리고 아주 힘들게 올라간 사람은 감격을 해요. 도파민이 과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을 하니까 그 기억이 나쁜 기억을 다 대체해 버려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기억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힘들지만 그때 이제 거기서 커다란 내가 희열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능동적으로. 이게 능동적인 몰입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능동적으로 몰입하느냐?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신을 다한 다음에 성공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몰입으로 연결돼서 그런 사람은 오르막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오르막을 즐긴다. 근데 그것이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끙끙대고 푸는 거죠. 그럼 오르막이에요. 힘든데 풀었어. 그럼 도파민이 나와. 그걸 몇 번 경험하면 재밌어 해. 걔들 몇 번 하면 뭐라 그러냐면 더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고 그래요. 도파민 향이 더 많아. 산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게 정말 힘든 산을 갈수록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니까 점점 더 높은 산을 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히말라야 등정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르막을 즐기는 법을 어릴 때부터 습관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게 후천적인 거예요. 모든 게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태에서 오르막을 내려와 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오르막은 괴로운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만 올라가고 평소에 능동적으로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몰입을 통해 인생이 바뀐 분들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일단 몰입으로 해서 이제 뭐 제일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시험이 이제 수험 공부 같은 거 뭐 많은데 저 코칭을 받고 그분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쪽에 어쨌든 강사를 하다가 책도 쓰고 뭐 이제 잘 나가다가 어쨌든 그 뭐가 또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혼도 당하고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몰입 클럽이 이제 몰입 아카데미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에 그게 참여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누구나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쭉 몰입을 하다가 웹툰에 이제 몰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웹툰 작가로. 그래서 자기가 순위가 뭐 꽤 올라가고 그래서 웹툰에 한참 몰입을 하다가 그게 이제 돈이 안 됐나 봐. 이분이.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거에 몰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몰입을 한 거예요. 이분이 3개월 동안 몰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온라인하고 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메일로 보면은 뭐 자기가 매출을 몇 억을 올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투자나 사업하는 분들은 몰입 코칭을 받으면서 그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 투자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디어나 뭐 이런 분들은 몰입 코칭을 받으면서 뭐 거기에 몰입을 적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책을 읽고 또 몰입을 실천해서 몰입을 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IT 그 몰입 확장판에도 소개가 돼 있는데 그 IT 창업한 분이에요. 또 이분이 한 번은 실패를 했어요. 한 번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공동 창업자랑 같이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포모도로 방법으로 이제 그 IT 회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근데 예전에는 포모도로 방법을 썼대요. 포모도로 방법은 25분간 집중하고 5분 쉬고 또 25분 집중하고 5분 쉬고 이런 방법으로 했대요. 근데 그 방법이 몰입에는 안 맞는 거예요. 몰입은 한참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올려야 되는데 25분 그러면 이제 산에 조금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이 고도의 몰입 상태는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모도로 방법이. 그거는 이제 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물릴 때 거부감이 클 때 물리니까 우리 편도체에서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일에 물리는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일을 싫어하게 비호감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포모도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몰입은 그거를 더 넘는 거예요. 한참을 더 몰입도를 올리면 이제 좋은 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몰입 방식으로 하니까 포모도로 하는 것보다 서너 배 이상 효율이 좋더라. 그러니까 해결들을 금방금방 하는 거죠.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니까 그 대신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니까 문제들이 너무 잘 풀리고 뭐 아무리 답이 안 보이는 옛날 같으면은 그런 문제를 이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막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막 그랬는데 몰입을 하면 겁나는 게 없는 거야. 뭐 아무리 답이 안 보여도 며칠 동안 생각하면 다 해결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15시간 생각해서 해결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성실한데 성과가 없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태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생각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시간 만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10시간 만에. 10시간 몰입을 해서 10시간 만에 아이디어를 냈어.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나는 9시간 55분 동안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 진전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보내다가 마지막 5분에 해결책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 그 과정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9시간 55분의 그 창의성이 잉태되는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건데 뉴턴한테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다는 얘기는 내내 문제를 못 푼 거예요. 그런 상태로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뭐 몇 개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 얘기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진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잉태한다는 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주구장창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시간을 뭐 잠을 자고 깰 때 계속 생각하면 17시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3일 하면 51시간이 돼요. 17 곱하기 3. 그리고 뭐 그거를 뭐 6일 하면 100시간 이렇게 되겠죠. 100시간 동안 연속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요. 상당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해요. 그게 이제 능력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화두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정이력, 안지나 음직이나 그 화두만 생각하고 몽중이력, 꿈속에서도 화두를 생각하고 숙면이력,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생각하고 뭐 이런 게 가나선이에요. 그걸 3개월간 한다고요. 하한 것 동안은.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제가 경험한 몰입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줘도 못해요.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렇게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가 훈련이 안 되면 못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해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이제 해야지 되는데 한 10분 만에 풀리는 화두라고 생각하면 되죠. 10분을 생각했더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동안 굉장히 답답해요. 이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게 생각을 해서 잘 견디는데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보고 뭐 10분 만에 이제 애가 안 풀리는 문제를 계속 풀려고 그러면 애들 되게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진전도 없고 막 모르겠는데 답도 안 가르쳐주고 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을 갖다가 10분 만에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 성공 경험이죠. 그 전에 되게 괴로웠다가 그 도파민이 나와요. 요 경험이 한 서너 번 할 때까지는 이 도파민 회로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 효과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 횟수를 늘려가면 점점점 그 회로가 발달이 돼요. 명백하게 도파민이 나옵니다. 아이가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막막함을 견디는 능력이 점점 발달해요.
그걸 점진적으로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뭐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 시간, 10시간도 하고 막 그렇게 발달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몇 시간이고 일단 몰입해서 나름 좋은 아이디어들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가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사업하면서 터득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주영 회장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초등학교만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뭘 해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분이 계속 고민하니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수학 문제로 이런 걸 훈련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실제 그거를 계속 경험하는 거죠.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 하니까 꿈에 나타나고 새벽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주로 이제 잠잘 때 풀리거든요. 자나깨나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발달이 돼요.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10시간 걸렸던 게 이제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발달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답이 보이지 않아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낸 적이 수백 번, 수천 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처음엔 다 그래. 처음에는 앞이 깜깜하고 막막해 보여. 그런데 계속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와. 내가 그거를 수백 번 경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밑에 부하 직원한테 뭐를 해라 그러면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해봤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해. 자네 해봤어? 해보고 하는 얘기야. 자기도 그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거를 계속 노력을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답이 안 보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몰입을 해야만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건데 그걸 평생 간직하다가 은퇴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다 있는데 그 능력을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그걸 개발을 한 거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개발을 안 하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달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몰입하는 삶은 계속 그런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그렇게 적용한 분들은 다 성공을 하고 되게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대개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몰입책을 읽고 공감을 많이 하세요. 자기가 경험한 거랑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아요. 생각이 바꾼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가장 제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 막 연애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 자기 그 배우자랑 이제 좋으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살다 보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 우리가 막 열정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하는 그때 그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반 길어봤자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만나기만 해도 막 설레고 막 좋은 그런 때가 이렇게 길어봤자 2년 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지나면 이제 새로운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랑도 식죠 이렇게. 근데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의도적으로 내가 퇴근할 때 집에 이제 그 만나기 전까지 좋은 점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그게 무의식의 생중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장기 기억에. 그런 걸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분의 좋았던 거가 활성화가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의식의 무대에 부정적인 걸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게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회의적으로 느껴지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증폭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또 낙관적인 사람들은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디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배우자의 좋은 점을 증폭을 시키면 그리고 만나면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경험하기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의도적으로 했더니 배우자를 보고 나서 내가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경험해야 생각이 정말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 메커니즘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가 내 장기 기억에 생중계돼서 관련된 거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감정이 달라지네. 이제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실용적인 걸로 가서 월요병을 없애고 싶다. 그러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몰입의 관점에서 보면은 업무 몰입도가 주중에는 높았다가 주말에 이제 바닥이 됩니다. 주말에. 그런데 월요일 출근하는데 이거는 내가 몰입도를 높여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인데 몰입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몰입도는 낮은데 이 업무 몰입을 이걸로 하려니까 힘든 거지. 이게 몰입도가 낮아서 이게 월요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직장을 옮기려는 생각도 다 그 월요일 날 한대요. 너무 삶이 힘든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몰입도를 올리는 거죠. 그 몰입도를 올리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가장 급하면 그날 출근할 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요 일을 내가 지난주에 요까지 했는데 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한 30분 빠르면 뭐 30분만 해도 상당히 월요병이 줄고요. 내가 더 업하고 싶다 그러면 전날부터 하면 돼요. 전날 잘 때부터 월요일 날 할 일을 계속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가면 요걸 요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많이 하면 기대가 돼요. 빨리 가서 그걸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뭔가가 좋은 일이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싶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걸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가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어야 될 문제, 그런 문제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답이 안 보이지만 계속 활성화가 돼서 관련된 시냅스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인출이 되면서 아이디어가 나고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어렵지만 일단 이렇게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냅스 배선,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돼서 걔들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이거에 대한 기량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량을 바꿀 수도 있고 감정을 바꿀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